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잘 임상훈입니다. 모르겠지만 요즘 취업 이런 준비를 말이 하느라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미생, 기존에도 기껏해야 한 달에 한 완생. 번이었지만 이번엔 텀이 훨씬 길었습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명색이 프랑스와 트리퍼의 3원칙을 어떻게든 지키고 영화 리뷰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영화광이 그것도 못하고 영화 쪽의 취업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 그 와중에 어느 하나 놓칠 못하겠다 보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조 백순대 요새는 아이 조국의 민주화에 못 바쳤더만 취직도 안 시켜주고 말이야. 그 와중에 또 영상 개통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으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언론 노조는 성명을 내고 30대 건강한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에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과 영화를 통틀어서 영상물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누구 덕에 영상 매체를 즐길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스탭들의 노고가 큰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스탭이 천대받는 직업이 되는 건지, 왜 계속 과로사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영화표 값은 오르는데 스탭들 급여는 그대로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제작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제발 개선 좀 됐으면 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아무튼 저는 현재 고치고 있는 사극 시나리오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 최근에 한국사 고급 시험을 봤습니다. 일단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디어를 창작하기 위한 대박 콘텐츠를 뽑아낼 소재가 많기 때문이죠. 불행인 거지.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임기가 남았다는 게. 그렇게 시험을 본 후에 현대사에서 한 사건을 다룬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씻고 영화나 보러 가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크로싱 리뷰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휴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관계는 예측하기 힘든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같은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악행을 강행했습니다. 즉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미국 놈들한테 다 당한 거야. 생존자들 남기지 말라. 그래서 야누스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발 중엔 제 군생활을 더 힘들게 한 목함질의 사건도 있었죠. 시발. 우리 이제 이러지 맙시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런데 만약 이 남북관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음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은 윤종빈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감독이었어. 그분이 누구신지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다들 이 장면은 아시죠? 제가 군입대를 앞둔 후배들한테 꼭 보라고 권하는 영화인데 저기서 저 이등병이 바로 감독님이죠. 참고로 이게 저분의 졸업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갈 길이 머네요. 윤종빈 감독님은 이후에도 서울의 밤문화를 그린 비스티 보이즈, 너무나도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이 개새끼야 임마 다 했어. 강동원의 엘라스틴 머릿결이 돋보인 군도를 연출하며 충무로의 스타 감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더 분발해야겠네요. 공작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진행된 흑금성 사건을 다룬 첩보 영화입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고 정확히는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의 요원을 광고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서 북한과 접촉을 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흑금성이 보았다는 북한의 모습을 고증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본위부 출신이었던 탈북자 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감수를 받았죠. 전체적으로 흥미롭게 진행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모두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첩보극과는 달리 액션보다 드라마에 집중해서 전개됩니다. 스파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작은 특정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대사에서 오는 긴장감이 상당한 영화입니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두 집단이 공동의 일을 진행하게 되고 서사가 진행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모면해가는 모습들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대화의 진행과 편집을 통해 관객에게 적당하게 겁을 주고 푸는 완급 조절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반대로 액션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익숙한 배우들의 조합입니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최 형사를 너무 호구로 봤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제 알겠나? 네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주지훈, 이런 미친 새끼가 좋아. 그리고 박성웅 등 관객에게 익숙하며 서로 익숙한 배우들이 좋은 연기들을 펼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성민의 연기가 관객에게 불안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주기에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선한 조합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진 새끼 누구야?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빨리 안 넣어?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함께 찍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은 정청과 이중구가 생각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장점이 더 있습니다. 아, 있지 당연히. 바로 이효리가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2005년에 그녀는 북한의 무용수인 조명애와 함께 애니콜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 역시 제작진이 소재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등장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재밌기도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에 5인용을 즐겨봤던 추억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작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이야기를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써 음모를 논하고 사회가 나아갈 것을 제안하는 영화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가 망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달리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과 함께와 더불어 선전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절대 만원이 아깝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